네, H점프스쿨 8기 장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살롱드 점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취업 준비 전략 편 진행을 맡은 H점프스쿨 매니저 박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아직 우리 장학생 친구들 중에 음소거를 안 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비디오 안 켜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비디오도 켜주시면 감사하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패드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둥둥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니까 조금까지 소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죠, 여러분? 바로 스펙 관리, 또 자소서, 면접, 각 분야에 강점이 있는 세 분의 멘토님을 모시고 장학생분들이 품고 있는 취업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살롱드 점프를 시작해 볼 텐데요. 상반기에 우리 참여하지 않은 장학생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살롱드 점프가 조금 낯설 수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살롱드 점프는 17,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살롱 문화를 접목하여 기획된 토크 콘서트인데요. 따라서 오늘 행사는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장학생분들과 멘토님의 양방향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길 바라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라이브 쇼 살롱드 점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이번 살롱드 점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싫지만 꼭 해야 하는 바로 단계별 취업 준비 전략이죠.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그리고 졸업학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취업에 막막한 우리 장학생들, 마지막으로 아직 취업이란 단어는 좀 낯설 수 있지만 곧 취준을 해야 하는 우리 2, 3학년 대학생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한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살롱드 점프 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우리 김민규 멘토님과 함께 스펙 관리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조하진 멘토님과 함께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우리 서영우 멘토님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살롱드 점프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 취업 준비 전략 편 1부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끝판왕! 네, 여러분 스펙 관리에 대해서 글을 빼고 논할 수 없다. 기아 국내 전동화 전략팀 김민규 멘토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화면에 나오실 때 여러분 큰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줌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살롱드 점프인 만큼 실시간 채팅을 통해 열렬한 환호도 여러분들 채팅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민규 멘토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규 책임 매니저입니다. 기아 국내 전동화 전략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EV6 다들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EV6 판매 전략이나 아니면 고객 대상 이제 프로모션 쪽을 담당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바빴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EV6 모르는 분들 없죠? 전기차. 네, 와, 정말 상반기에 핫했는데 그럼 바쁘신 우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준비, 스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귀 기울여서 들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멘토님 소개만으로는 우리 장학생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한 코너죠. 바로 사전 질문 질의응답 코너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8기 장학생 여러분들이 스펙 관리 관련해서 수많은 사전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느낀 점은 지역 또 학년 전공은 달라도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어떤 활동들 혹은 어떤 스펙들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 종이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마구마구 담겨 있는데요. 이 중 몇 가지를 선정해서 제가 멘토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스펙 관리 관련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제가 정말 많은 우리 사전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생은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직무와 상관없는 공모전 및 봉사활동도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봉사활동이라는 게 사실 어떤 직무에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 봉사활동에서 어떤 걸 느꼈고 그거를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뭐 괜찮은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모전 자체는 뭐 물론 공모전에 참여에 의의를 두는 그런 건 의미가 없겠지만, 수상 경력은 사실은 지원하는 직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사실은 좋은 성과를 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뭐 그게 팀 공모전이라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좋은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H점프 스쿨도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대외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동료 장학생들이 이렇게 엮여져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팀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에서도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충분히 직무와는 상관없지만 큰 스펙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각각의 스펙들을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에 어떤 방향으로 녹여내었는지,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스펙들이 정말 다양하신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소서나 이런 거에 면접에 녹여내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 스펙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였냐를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짧고,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자기소개서에 그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리드라고 있어요. 기사의 그 메인 머리글이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머리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읽는 그 인사 담당자분들은 1000명, 2000명의 자소서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 자기소개서의 전체 문장을 한마디로, 뭐 광고로 표현하자면 광고 카피가 되겠죠. 그렇게 촌철살인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의 본문을 쓰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눈에 띄게, 네,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좀 길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뭐 좋겠지만, 저는 면접에 정말 그 히스토리가 많아요. 네, 돌발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특이하게 좀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많았고, 아, 여기는 내가 정말 잘 봤다 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던 면접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면접 팁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실시간 Q&A도 있고, 또 3부에는 또 면접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다가 좀 이따가 이제 멘토님께 아니면 또 다른 멘토님께 질문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네, 이건 좀 길어요. 이 친구는 4학년 친구라고 하네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진학 중입니다. 대학원과 취업을 고민 중인데 현재 스펙이 부족해서 취업 도피성 대학원 진학을 생각 중입니다. 차라리 스펙을 잘 쌓아서 취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스펙을 잘 준비할지, 뭐가 더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요? 이미 근데 여기 질문을 해주신 분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대학원은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를 못 하진 않아요. 네, 이게 뭐 고시 공부나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게 대학원이든 취업 준비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올인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스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제일 여기서 걱정되는 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약간 주식으로 말하면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4학년 되면은 2, 3학년 때 느낄 수 없는 그 불안함, 그 취업을 될까 안 될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학생, 어떤 장학생이 보내주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분산으로 해서 좀 리스크, 불안함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역시 우리 멘토님께서
다양한 공모전과 이런 대회 활동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글쎄요, 공모전은 저는 대학생 때 뭐 광고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그쪽만 그냥 계속 팠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공모전을 알지는 못하는데 대회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마케팅 쪽이면 마케팅 분야의 대회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포트폴리오 설명드릴 때도 하겠지만 뭐 공대 쪽이나 이런 이과 쪽이면 또 전혀 달라요. 관련된 대회 활동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동호회나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왕이면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회 활동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 첫 번째에 매몰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H점프스쿨이나 이런 봉사활동도 저도 했었어요. 이제 뭐 야학 지도 같은 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이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경제학 수업을 가르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이력서, 이 지원서에 한 줄을 녹이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이런 H점프스쿨 같은 이런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은 거기서 느낀 점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H점프스쿨이 뭐 스펙 한 줄 썼다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이걸 1년 동안 되게 힘든 활동인데 이걸 하면서 분명 뭐 동료 장학생들하고도 뭔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센터 선생님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전은 한 줄용이고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대외활동들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용으로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런 H점프스쿨이나 이러한 대외 활동들 녹여내시고 또 아까 말씀했던 공모전 같은 거는 좀 더 그 자신이 가고 싶은 직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한 분야를 파서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좀 더 높은 스펙 관리가 좀 더 좋은 스펙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번에 코로나여가지고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외 경험을 위해 교환학생을 3, 4학년 때 가보고 싶은데 취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해외 경험을 갖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도 못 가봤어요. 교환학생은 저도 못 가봤는데 3학년, 3, 4학년이면 지금 뭐 2학년이신가요? 3학년이신가 이럴 것 같은데 3학년이면 저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네, 강추하고 4학년이더라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준비라는 게 사실은 올인해서 준비를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환학생을 가서도 스펙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간 것 자체가 스펙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글로벌 인재들을 좀 원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학생은 충분히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건 너무 뜬금없긴 한데 다시 우리 멘토님께서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은 네네.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교환학생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 영국 이런 영어권이 상당히 그 경쟁률이 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한 4학년 되고 나서 알았는데 좀 똘똘한 여학생분들은 영어권인데 경쟁률이 좀 낮은 쪽을 지원을 해서 전략적으로 많이들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다녀온 친구들이 장점이 뭐냐면 되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어권이나 유럽권 쪽의 이런 문화 말고 뭔가 새로운 문화들이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도 영어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뭐 이런 쪽. 유럽 쪽. 네네. 뭐 유럽 중에서도 뭐 꼭 이제 영미권 쪽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나라들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꿀팁이네요. 이게 네. 사실 미국 하면 워낙 그 교환학생 할 때 인기가 몰리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또 네. 경쟁률이 생기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게 보면 세상을 넓게 보면 또 다양한 유럽이나 이런 곳들을 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꿀팁 물론 코로나여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 코로나가 풀리면은 그런 경험들 잘 겟해서 좋은 스펙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번 문제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두 질문을 해주셨네요. 여기 두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굵직한 스펙 한 줄이냐, 자잘자잘한 여러 스펙이냐,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데 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최근에 이제 저희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도 여러 친구들 거를 뭐 봤다는 얘기를 듣고 하면 네. 들어보면 이력서에 그러니까 굵직한 스펙 한 줄은 말씀대로 이력서에 이렇게 좀 강하게 한 줄로 강하게 임팩트를 담당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거 같고 자잘한 스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활동들이 자잘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이나 H점프 스쿨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 그런 활동들은 자기소개서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굵직한 거를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굵직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모전에 뭐 해양수산부 장관상이다. 더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소개서에 그걸 아깝게 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줄 쓰면 인사남자 충분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외에 자잘한 자기의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저 같으면 굵직한 거를 준비하면서 자잘한 걸 당연히 같이 준비하겠죠. 왜냐하면 굵직한 거는 준비를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동시에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스펙 관리에는 다 준비하는 게 좋다. 네. 다다익선이다. 네, 솔직한 것 같아요. 이제 멘토님께서도 현직에서 네, 많이 보시고 또 신입 사원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내가 시간이 정말 없다. 네. 그러면 굵직한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거는 담보된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오히려 어쨌든 그렇게. 적어내려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굵직한 걸 계속 도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한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줬네요. 아르바이트 경험도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느꼈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여러 그 지원서 중에 과외를 했던 거를 자기소개서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과외 뭐 이렇게 똑같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외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 성적을 올렸고 몇 점을 올렸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제 한 2달이 됐는데도 아이 성적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돈을 받는데 너무 좀 죄책감이 들어서 아버님께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이 아이의 체벌을 허락해 달라. 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제가 요렇게 요 정도는 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뭐 그랬던 거를 이렇게 녹인 적이 있었어요. 네, 제 생각에 기업에서는 이제 좀 본인이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좀 해결하고 뭐 부모님이랑 이렇게 좀 얘기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걸 좀 좋게 보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기업도 회사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그냥 받았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멘토님께서 그 문제를 어쨌든 과외라는 형태를 통해서 해결을 네, 했다는 거를 보여주신 잘 어필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 아르바이트 과외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멘토님처럼 하나의 뭐 스펙으로서 잘 연결을 한다면은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친구한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지만 네, 수십 개의 질문들이 들어왔지만 네, 우리 또 실시간 Q&A 시간 좀 이따 있으니까 우선 사전 질문 여기까지 받고 네,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하나하나가 정말 저는 다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 김민규 멘토님의 진솔한 답변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의 메인 타임이죠. 네, 너를 보여줘 포트폴리오 피드백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할 때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취업의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문이과 장학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멘토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비록 장학생들의 희망하는 직무, 또 회사는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를 읽고 현직자의 멘토님의 피드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시간 집중해서 멘토님께서 피드백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희가 사전에 메일로 포트폴리오랑 자소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혹시 노트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그 PDF, 그 메일로 간 PDF 파일들을 클릭해서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 입사를 희망하고 SCM과 생산관리 직무를 희망하는 아태물류학부 3학년 장학생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현대자동차를 희망하셨고 기아를 희망을 안 하셨네요. 네, 엄연히 다르죠. 네, 네, 기아, 네. 농담이고요. 아마 지원하실 때는 현대나 기아나 둘 다 지원하실 거예요. 모든 지원자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를 떨어지고 기아가 됐고 현대에 또 뭐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은 기아가 떨어지고 현대가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 그 사전에 자료는 한번 받으셨다고 매니저님께 들었는데 이 장학생님의 그 5번째 페이지 인덱스에 그 개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혹시 열어두셨으면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전체를 다 볼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화려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물류 쪽의 전공이시다 보니 관련 경진대회나 공모전 수상도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서포터즈 활동이나 좀 교육 활동 이런 쪽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육 봉사. 말씀드렸듯이 수상 경력은 굵직하게 나중에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수상 경력 칸이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그쪽에 언급을 하시고 정말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자소서에 녹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 작성하신 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H점프스쿨의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습 지도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KT 랜선여학도 중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인양 초중고 야간학교 교사 이거 보고 제가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분들은 그러니까 앞에 2개의 교육봉사 활동은 이제 청소년들 대상이었는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했다. 네. 저라면 이거를 자소서에 충분히 훌륭하게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가르치고 장년층들도 가르치고 요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크게 2가지인데 젠더 갈등이랑 세대 간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이미지가 확 풍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사 담당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겠지만 저는 수상 경력보다 이 밑에 이게 더 오히려 큰 감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녹이신다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이렇게 교육 봉사하는 게 뭐 말이 봉사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가르치면서 본인도 배움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본인도 더 배움을 얻는다는 걸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좀 좋을 것 같고 이분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훌륭한 스펙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네, 더 스펙을 준비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그 스펙을 어차피 더 쌓아간들 자소서에 이걸 다 못 쓰거든요. 지원서에도 이걸 다 쓰지 못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본인이 이거를 한 그 활동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이 경진대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팀원 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H점프스쿨에서는 또 뭐 아이를 가르치면서 또 여기 뭐 야간학교 교사할 때는 어르신 분들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뭘 느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다 보시면 그게 오히려 더 이분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교육봉사활동 쓸 때 교육봉사활동도 지원서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썼었냐면 실제로 이제 편부모 가정 교육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는. 그리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했는데 그 좀 제가 너무 오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총괄하시는 그 매니저분께서 저 이렇게 살짝 부르시더니 얘네들도 다른 아이들이랑 그냥 똑같이 대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한 방 먹었달까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건방졌구나. 네. 그런 내용을 저는 자소서에 썼었어요. 실제로 그걸 되게 크게 배웠었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좀 웃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이 아이는 되게 좀 안타까운 사람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아이들이 그거에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은 활동이더라도 지금 여기 장학쌤은 조금 더 다른 사람이랑 좀 차별할 수 있게 내가 뭘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스펙을 다시 되돌아가 본달까요? 좀 되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회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길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와닿았던 게 와 이런 스펙 되게 다양한 친구구나, 다양한 장학생이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멘토님의 그 찐 조언이 이제 스펙을 더 쌓는 것보다도 지금 쌓아왔던 그 스펙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또 이 친구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되게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빅데이터는 요새 저희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뭐 마케팅 분야 그다음에 저희 전동화 전략팀에서도 얼마 전에 빅데이터에 좀 능한 신입사원 경험이 많은 신입사원에서 채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빅데이터만으로 가지 않고 뭐 마케팅 그다음에 저희 국내 전동화 쪽 EV 사업부 쪽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도 언제든지 좀 괜찮으니까 꼭 이렇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만 지원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핫한 빅데이터, 뭐 딥러닝, 뭐 이런 다양한 것 중에 이제 우리 장학생분께서는 빅데이터를 또 공부하신 분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필 요소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장학생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장학생은 현대자동차를 또 입사를 희망하고 기계설계 직무, 이번에는 이과 친구네요. 기계설계 직무를 희망하는 기계공학과 3학년 장학생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이쪽에 품질 본부 이쪽에 있는 동기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새 신입사원들은 뭘 준비하니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계공학 쪽을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제어공학이나 뭐 이런 쪽 수업도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새는 예전에는 자동차들이 이제 비히클 개념이었죠. 이제 움직이는 그냥 이동 수단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신의 개념이 아니라 좀 이게 전장화가 점점 되어가는, 그래서 이제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시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계공학적인 요소에 플러스로 해서 전장화, 그러니까 뭐 그런 쪽 센싱 이런 쪽에 대한 그 수업이 아마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어공학 쪽 수업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할 때에도 그런 쪽을 좀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고, 그다음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된 그 동호회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래요. 네, 그래서 그런 쪽 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저희 문과들은 이제 토익 점수가 뭐 기본 900을 넘어야 된다느니 뭐 그런데 이쪽은 어때? 이과는 좀 어때? 그러니까 한 800에서 850 정도로 얘기를 이거는 근데 저희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00에서 850 정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토익보다는 스피킹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스피킹은 토익 6점, 레벨 6, 그다음에 오픽 IH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공계 분들은 특히 그래요. 이제 뭐 이게 이 문과 쪽은 그 자기소개서에 상당히 능숙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공계 쪽 분들은 이 상당히 이 공부한 게 그쪽이다 보니까 뭔가 좀 멋있게 포장하는 걸 좀 부끄럽나 봐요. 그게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인문학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자기소개서를 각 기업마다 쓸 때 항상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치 이런 거를 충분히 좀 고민하고 자기소개서에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물류회사 같은 데 지원을 할 때에는 경제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혈관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주유가 아니죠. 뭐 GS 칼텍스나 이런 쪽에 이제 갈 때는 차가 이제 좀 이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기반 시설인데, 물류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혈관이라면 이제 이런 GS 칼텍스는 이런 혈액 같은 뭘 넣어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존재다라고 항상 그런 걸 자소서에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인사 담당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읽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사실은 근데 비유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공계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들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대생분들 감성을 더해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받았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취업 준비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친구여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직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내주셨고, 또 멘토님께서 비록 문과 직무이시긴 하지만 동기한테 또 연락해서 이런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용기를 내주신 장학생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통해서 스펙 관리에 대해서 진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장학생 친구들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스펙 관리 관련해서 정말 좀 많은 이야기들 나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우리 장학생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줌을 통해 행사를 참여해주고 있는 우리 장학생분들, 네, 질문을 한번 실시간으로 받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서 나온 질문 외에 스펙 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지 마시고 자신의 지역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거 채팅창 앞에 보이니까요.
네, 제가 호명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과 이름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스펙 관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함, 네, 올려주시고 계신다. 자,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에도 올려주시면 되니까, 네, 바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멘토니가 저는 이걸 꽂고 우리 장학생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 지역의 이윤지 장학생. 네, 공모전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우리 비디오를 켜고 마이크를 켜고 간략하게 자기소개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보라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광고 홍보학과인데 아까 광고 관련해서 공모전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멘토님께서 수상을 하신 건지 혹시 공모전 관련해서 수상에 제가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약간 받는 애들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팁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고 광고를 근데 워낙 좋아해서 광고 공모전을 저도 나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질문 주신 이제 장학생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과에서 그냥 공부만 하던 사람이 광고 공모전 하려면 뭐 스토리보드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각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AD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저는 대학교 카페, 옛날엔 다은 카페, 예, 다은 카페에 광고 공모전 같이 참여하실 분 해서 저는 모았어요. 모아서 아이디어는 내가 내겠다. 이거 시각화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모아서 나갔었는데 그게 정말로 그냥 운이 좋아서 수상을 했었고 그 뒤에는 저도 이제 그 대학생 광고 동호회 그쪽에 들어가서도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느꼈던 거는 그쪽에 가면은 오히려 좀 너무 이제 광고 공모전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라 내 생각에는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제 탈락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출품하고 싶은데 이제 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 번째 같은 케이스가 더 저는 훨씬 더 즐거웠고, 근데 이게 광고 공모전에서의 팁은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광고죠, 사실. 그죠? 그래서 대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도 그때 이제 첫 번째 좀 큰 상을 받았는데 그거 받았을 때도 3일 4일 회의 하다가도 안 나오다가 밖에서 이제 나 잠깐 담배 좀 피고 올게 하면서 그때 생각난 걸 그냥 바로 출품을 해서 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대신 이제 광고 공모전은 얻게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자소서에도 녹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기 의견 개진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수없이 제기하고 그게 까이고 이런 걸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제기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까이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좋은 인재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멘토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뭔가 그 광고 공모전 나가는 것조차도 자기주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원해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했고, 네, 이런 것들 우리 윤지쌤 잘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멘토님 답변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계종합사회복지관의 나연수 장학생님, 잠깐 짧게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에서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현수 장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2학년인데요. 이제 2학년인데 이제 학부 연구생으로서 교수님 랩실에서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이 많고 교수님께서 뭔가 시키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공모전이나 뭐 다른 대외 활동이나 그런 걸 좀 많이 준비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이런 거 뭐 기업 과제나 뭐 어디 그런데 이제 의뢰 받아가지고 이런 작업하는 것들 다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따로 대외 활동이나 뭐 공모전 같은 거 따로 준비 안 해도 될 거다. 지금 이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뭐 실전 이런 사례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런 것 없이 뭔가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안 나가니까 좀 이런 걸 그래도 랩실 하면서 내가 계속 챙겨야 되나 싶기도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짬짬이 챙겨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실전 경험으로 충분할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언제까지 하세요? 학부연구생은 지금 1학년 말 때 들어갔고 아마 4학년 끝까지 하고 아마 석사 1년 반까지 더 해서 아마 앞으로 4년 정도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시면서도 4학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펙이 이거 하나일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되게 좋은 그 스펙이긴 해요. 근데 워낙 요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신다고 하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 랩 이제 하다 보면은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이러면은 좀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2학년이시니까 3학년, 4학년 때쯤에 시간이 조금 날 때 그걸 쪼개서라도 지금 시간이 좀 되시니까 H점프스쿨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점프스쿨 끝나면 또 다른 대외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랩 활동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과제를 아무리 그 학사 측면에서의 이 백업 측면에서의 그 업무 지원이더라도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경험이 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입사원 가면 뭐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정말로 그냥 단순 수학 업무부터 시작을 다들 하곤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을 이제 배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비슷한데 스펙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고 나중에 틈틈이 뭐 학기당 하나 아니면 1년에 하나 정도의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이렇게 추가하시면 아직 학년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하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수쌤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고 실시간 Q&A 마치도록 할 텐데 이번에 상주, 경상북도 상주 다사랑 아동센터의 최준혁 장학쌤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질문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으로 문의드린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안 돼서.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주 지역 다사랑 아동지역 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주경입니다. 현재 2학년으로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대학교 때의 작은 스펙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험이 스펙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건 아시면서 좀 불안하셔서 질문하신 거죠? 저도 그랬어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대학원에 석박사 때는 워낙 바쁘고 논문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 활동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은 오케이, 이거 석박사 준비하는 이 친구,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대학 생활을 했지? 라고 보려면 당연히 그게 기준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석박사 때에 뭔가 뭐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업에 이제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대학 생활 때 그럴 때로 이제 어필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시더라도 대학교 때에 뭐 난 대학원 갈 거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꼭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그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 네. 석박사 가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준혁 쌤 혹시 답변이 잘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라온센터 수민 쌤은 우리 2부, 3부에도 실시간 Q&A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정말 네, 다양한 질문들과 답변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네,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멘토님께서 이런 네, 패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었지만 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장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님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입사원에 입사했을 때도 저희 차장님, 지금 상무님 되셨는데 차장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네 때였으면 취업 못했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뭐 책임 매니저급이 되고 이제 이 취업하는 이런 이력서들, 지원서들을 보면 저도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여러분들 위축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취업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스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치일 뿐이지 결코 이게 정량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고 그 반대급부로 약간의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운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 사람의 뭐 같은 면접이더라도 같은 말을 같은 분위기로 했는데 면접관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최선은 다하되 막상 이제 뭐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볼 때는 내가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다. 서로 잘 맞는지 소개팅 하는 거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면접관님들은. 뭐 예전처럼 뭐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막 이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건방진 거랑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워낙 고민들을 많이 해서 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여기 사무국 쪽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제 그 카톡으로 따로 이제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기 저희가 받을 예정이니까 후기에 우리 김민규 멘토님 연락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마구마구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들 추후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응원이 되는 또 힘이 되는 좀 더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훨씬 와닿는 그런 말씀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정말 시간이 네,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네, 아직 1부지만 이것으로 우리 1부 스펙 관리 파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토요일에 여러분들 진짜 바쁘신 현직자 멘토님이시거든요.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김민규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1부, 2부, 3부 다 단체 사진을 찍을 텐데 첫 번째 우리 1부니까 우리 1로 해가지고 우리 멘토님 1로 해서 단체 사진 한번 여러분들 포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네, 세 분의 멘토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1 한번 해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잠깐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지금 몇 시죠? 네, 지금 3시, 지금 2시 50분인데 3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주문 나가지시 마시고 네, 잠깐 비디오만 꺼신 상태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우리 하고 비디오 꺼주시면 감사할게요.